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 백운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서울대와 지역사회의 분쟁이 5년이 넘도록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조만간 양측의 공방과 협의가 다시 점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조직 재정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광수 기자입니다.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10년 12월. 백운산 전체 면적의 90%가 넘는 학술림을 서울대에 무상양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지역 시민사회는 곧바로 협의체를 결성해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역의 국립공원화 지정 요구와 이를 위한 용역평가의 과정이 이어지면서 현재 백운산은 법적으로는 서울대 소유이면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연슬림은 최대한 수용을 해주고 광양 시민이 반하는 전체 무상 양도하는 것은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시민사회로서는 지역의 대응 의지를 다시 모아야 할 다급한 시점을 맞고 있지만 협의체는 예전 같은 동력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5년간 외연은 크게 확장된 반면 단체 간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누적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단체들은 지금 50여 개 단체가 되는데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무국에서 충분히 공기를 해서 범시민적으로 충분히 그 공감 형태가 될 수 있게끔 광양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직의 대우를 다시 구축하기로 정한 시한은 다음 달 중순. 시민들의 뜻을 규합하고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팀워크를 구현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조선 해운 업종에 대한 정부의 구조 조정이 철강 업종으로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철강 산업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취약 업종으로 지목한 데다 오는 8월 시행될 기업활력 제고법의 첫 적용 대상으로 꼽히고 있어 하반기쯤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철강업계는 그러나 조선 해운업계와는 달리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업체들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이미 진행 중이어서 인위적인 추가 구조조정은 오히려 경쟁력을 해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와 관련해 열차 기관사가 선로 변경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도 특별사법경찰대가 기관사와 관제사의 무선 기록을 분석한 결과 탈선 사고가 발생하기 전 관제사는 율촌역에서 선로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순천역에서 출발하기 전에 배부된 운전 명령 서류에도 선로 변경 지점 등을 주의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기관사 정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4차 도서개발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부가 섬 발전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섬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도 검토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임자면 부남도입니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 이제는 섬 주민이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섬 생활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10명 미만의 섬과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돼 10년이 지난 섬은 도서개발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 대상 도서에서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부금 지원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원금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자치부는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 등을 통해 섬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육한 지 또 오래된 10년 이상 된 이런 섬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 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된 섬발전 간담회에서는 섬발전진흥원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섬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하는 그런 기관을 하나 만들면 전라남도는 물론이고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행자부는 국회의 섬발전연구회 그리고 지자체 중심의 섬발전협의회와 협력해 섬발전 역량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하는 제4차 도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영역을 올 하반기쯤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장애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2달 사이 광주 시내 학교 2곳에서 연이어 장애 학생이 숨지거나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광주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박모 양이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지체장애 2급인 박 양은 감기약을 먹고 보건실에서 쉬고 있다가 몸 상태가 나빠져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장애 학생의 병력 관리가 되질 않다 보니 보건실에서도 제때 제대로 된 의료적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 이 아이가 그전에 사전에 병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이 아이를 혼자 놔두거나 이러지도 않았을 거고. 이달 초에 또 다른 장애인 학교에서는 초등 2학년인 박모 군이 통학버스에서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박 군은 갑자기 청색증을 보이며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이렇다 할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교내나 등하굣길에 비슷한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부모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어두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모가 공개를 꺼려하는 것과 교육청이 장애 학생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책을 세운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육청 자체가 장애 학생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무시하는. 장애 교육 전문가들은 특수보조 교육 인력을 확충하고 개인별 질병 이력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장애 학생들의 건강권이 최소한이라도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현대제철이 순천 공장에 3천억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대제철은 오는 2018년까지 순천 공장에 1,700억 원을 들여 연간 생산 50만 톤 규모의 자동차용 냉연 간판 라인을 새로 만들고 순천 공장 자동 포장 설비 등의 합리화 작업에도 1,300억 원가량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제철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지난해 1분기보다 7.4% 감소한 3조 2,040억 원, 영업이익은 24.9% 감소한 2,5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천 지역 3곳의 병설 유치원이 문을 닫고 한 곳의 단설 유치원으로 통합될 전망입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현재 성동초등학교와 삼산초등학교, 북초등학교에 있는 병설 유치원을 폐원하고 북초등학교 안에 새로 공립 단설 유치원을 만들어 3개 병설 유치원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오는 201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전남도의회 동의와 내년도 본예산 반영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영유아 설사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순천과 목포 등 도내 병원 5곳을 조사한 결과 설사 환자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4세 이하의 영유아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로타바이러스가 생후 3개월에서 24개월 된 영아에서 발병된 확률이 높다며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서 위생에 주의하고 설사 증상이 보이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꽃향기로 어지러운 일산 호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형형색색 꽃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고민까지 됩니다. 약 1억 송의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드디어 고양국제꽃 박람회가 열립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박람회는 어느 해보다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세계의 아름다운 꽃뿐만 아니라 관람객과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도 여느 해보다 풍성하게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간 나실 때 들러서 봄꽃도 보시고 기분 전환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도는 아주 약한 편인데요. 오전 시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오후엔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수도권 지방으로는 갈수록 건조특보 더욱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엔 중부지방 곳곳에서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2.5도,
대전 10.1도, 광주 12.1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2도에서 8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 23도, 전주 19도, 대구 18도, 대전 21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에서 오락가락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